안녕하십니까, 문틀라TV입니다. 4일 인터넷엔 같은 주제 서른 다른 해석의 두 종류의 기사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사전투표 결과가 통계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와의 인터뷰를 다룬 조선일보 기사고, 다른 하나는 투표 조작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의사와 대화해봐야 한다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페이스북에 글을 다룬 기사입니다. 진 전 교수는 개표 조작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제시해보라, 얼마나 개연적인지 구경 좀 하자며 음모론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박성현 교수는 가령 서울은 강남, 강북 등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후보 경쟁력이 달라 지지도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 선거구 49곳에서 모두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평균 12%포인트 높았다. 선거구별 표준 편차도 2.4%로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며 투표 결과가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교수는 동별로 특색이 있는데도 일률적인 결과가 도출된 것은 통계적으로 도저히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 주장은 음모론이 참이라고 가정하고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그것의 허점을 지적하는 방식의 논리를 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선거에 패배할 것 같아서 부정선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고 치자면서 일단 바꿔치기할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비밀리에 섭외해야 할 것이고, 인쇄소 사장은 물론 직원들 입단속도 해놔야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 다음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을 알바생들을 고용해야 한다. 그러려면 사전조사를 통해 비밀을 지켜줄 사람들을 미리 물색해놔야 하고 몰래 도장 찍을 작업 장소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전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투표 조작을 실행하기도 비밀을 유지하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서울대 박성현 교수는 4월 15일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이 45.6%, 통합당이 46.0%였다. 당일 투표 결과로는 민주당이 123명, 통합당이 124명, 무소속 5명, 정의당 1명이 이겼다며 그런 민심이 사전투표함을 열자 민주당 163석, 통합당은 84석으로 바뀌었다. 사전투표에서 현 정권을 지지하는 민심이 먹구름처럼 뒤덮였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4, 5일 뒤에 당일 투표에서는 갑자기 왜 이런 민심이 바뀌었는가 설명이 안 되는 것이라며 통계학적인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현 여권을 지지하는 젊은 층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했으니 이번 사전투표 역시 그럴 것이란 일각의 추론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이번 사전투표에는 60대 이상이 30.8%로 가장 많이 참여했고 다음으로 50대가 21.9%였다. 50대 이상을 합치면 52.7%로 젊은 층보다 사전투표에 더 많이 나왔다. 50대 이상 그룹에서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이들만 사전투표를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사전투표에 현 정권 지지층이 결집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가 통계학적 관점에 근거를 두고 이번 사전투표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입장인 반면 진중권 전 교수는 민주화된 사회에서 투표 조작을 실행에 옮기기도 또 그것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며 음모론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는 각 지역 투표율을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 바꿔치기한 투표용지 수가 실제 투표자 수와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 다음에는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해야 한다. 그러려면 모든 지역 선관위 직원을 매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마지막으로 바꿔치기한 진짜 투표함과 투표지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려면 253개 투표함을 소각 처리할 장소와 인원이 필요하다며 이게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그런 분은 의사 선생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진중권 전 교수의 이러한 주장의 배경엔 현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해 보수 야권이 보는 시각과 달리 별다른 의심 없이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느껴집니다. 즉 우리 사회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민주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다는 인식에 전제가 깔려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박성현 교수 인터뷰 내용 중 통계학적으로 사전투표 그룹과 당일투표 그룹의 성향에 현격한 차이가 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 눈길을 끕니다. 박 교수는 전체 유권자를 하나의 모집단으로 볼 때 사전투표 그룹과 당일투표 그룹은 무작위로 나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당일투표보다 평균 10.7%포인트나 높았다. 반면 통합당은 당일투표보다 11.1%포인트 낮았다. 4, 5일 간격으로 투표 성향 차이가 10%포인트 이상 크게 날 수는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000만 명 이상의 대표본 집단에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이질적인 성향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박 교수는 인터뷰에서 조작 증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통계학자의 눈으로는 몹시 의아하게 비춰진다. 중앙선관위는 확산되는 의혹을 불식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박빙 선거구 3곳을 재검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다며 진상을 가릴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상상의 나라를 펼친 진중권의 주장은 과학적 분석이 결여된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 사전투표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재검표 방법 외엔 없다고 보고 이런 점에서 박성현 교수의 제안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모든 지역구를 다 재검표하자는 게 아니고 박빙 선거구 3곳을 재검표를 하자는 것이니까 중앙선관위는 비용 면에서나 시간 면에서 큰 무리가 없는 이런 방안 수용을 적극 검토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중앙선관위가 저명한 통계학자까지 나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만 고집할 경우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